김건희가 이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근데 김건희가 집에 가고 싶은가 봐. 예, 보석 신청을 했는데 어제 보석 신문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김건희 측은 보석을 좀 해달라고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자, 일단 변호인단에서 구치소 내에서 김건희가 혼자 중얼거리거나 취침 중에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중얼거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았어, 근데? 그러니까 혼자 중얼거리는 그러니까. 거를 이걸 어떻게 저도 알아? 이게 궁금하더라고. 더군다나 변호인이 누가 알아?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아니 이거 김건희가 야 나도 모르게 내가 중얼거려. 그럼 내가 아는 거잖아. 나도 모르게는 아니잖아. 나도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냐고. 이거 어떻게 아냐고 이거를. 나도 모르게 중얼거려라고 변호사한테 얘기했다는 거잖아. 네. 야 나도 모르게 중얼거려. 나 분석해야 된다. 나도 모르게 중얼거린다. 근데 나는 일단은 알고 있다. 뭐냐고. 안 맞잖아. 아니 일단 그렇게 보석 좋아하더니 보석 청구를 했는데 아 좋아요. 그거 했다가 제가 은퇴할 뻔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만약 진짜 혼자 중얼거린다면 그건 일종의 그 안에서 무슨 주문을 외우거나 주술을 거는 행위 주술로 아니에요? 봐야 돼. 그러니까 주술이야. 누구에 대한 저주의 주문을 외우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토록 신봉하던 본인의 애군을 씻어내는 어떤 주술을 걸거나 그런 행동 같은데. 건진 아버지, 천궁 아버지, 한학자 어머니, 한학자 어머니 셋 중에 한 명 제발 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또 제발 좀 풀어달라고 뭐 여러 가지 또 조건도 제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김건희랑 아니 조건 조건 주거지 제한. 그렇죠. 일단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점을 변호인단이 강조를 하면서요. 네. 주거지 한정, 그리고 아. 휴대전화 사용 불가, 심지어 전자장치 부착, 전자발찌.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으니 풀어줘잉. 어제 그랬습니다. 예. 제발 나가게 해달라. 네. 이게 근데 말이 되니? 그럼 그동안에는 주가 조작 허용해서 주가 조작했냐고. 주가 조작 허용해갖고 주가 조작을 했냐고. 오늘 재밌다. 아니 뭘 너한테 법은 의미가 없잖아. 안 맞잖아. 예. 그러니까 휴대폰 사용하지 말라 그러면 자기 거 안 하고 남의 거 쓰겠지. 네. 그러니까요. 예,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그 뇌물 받는 거 허용해서 받았냐고. 그러니까 뭐 말 같지 않은 얘기고. 보석 신문 의견서에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가 네. 나옵니다. 특검이요. 김건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증거로 제출한 게 이모 씨와의 카톡이었거든. 네네네. 그 카톡 다시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자, 그때 이모 씨입니다. 예.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데 내 이름 다 노출시켜버리면 난 뭐가 되냐. 김기현 2차 주포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 도이치는 손떼기로 했다. 요렇게 이모 씨가 김건희에게 문자를 보내니까 김건희가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 이렇게 이제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특검이 공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검은 이거 주가 조작 인식의 증거로 내놓았어. 이거를 특검은. 그런데 내용도 그건데. 내용도 그거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때 이거 이제 재판할 때 요거 이제 공개하자마자 김건희 하면서 밖으로 나갔잖아. 구토. 예, 맞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김건희 보석 신문 의견서에 뭐라고 적었냐? 네. 이 재밌습니다. 아니 이게 특검은 이게 굉장히 주가 조작하고 연관이 있다는 취지에서 공개를 했는데 김건희 변호인단은 특검이 혐의와는 관계없는 불륜 의혹을 먼저 형성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이런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다. 이거는 뭐 아니 저 문자 내용에 불륜 얘기는 없는데? 네. 아니 특검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불륜도 없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얘기한 사람은 나 하나예요. 나 하나라고.
이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특검은.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면 저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주가 조작 사건 파헤치고 빨리 처벌해야 되는 게 급한데 무슨 지금 한가하게 무슨 불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분석했거든요. 저는 네. 특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아니 김건희가 어떤 증거 앞에서 그렇게 토한 적이 있냐. 이거는 뭔가 남녀간의 문제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공개되니까 괴로워했던 거 아니겠느냐. 네.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분석은. 그렇다면 김건희 변호인 측에서 매불쇼를 봤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좋아요 누르기. 압도적 영향력으로.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도둑이 제발 저.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특검은 뭐 불륜 내용은 전혀 없는데. 예. 맞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또 슬쩍 본인의 재발저림이 드러난 예. 것 아닌가. 역시 최욱의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야 보면. 거의 다 맞는 것 같아. 맞잖아 솔직히. 신기해. 다른 건 다 틀려요. 김건희 관련해서는 대체로 맞습니다. 다른 건 다 틀려. 김건희 관련해서. 자 그리고 김건희 재판에 건진이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건진은 자기가 살기 위해 아무래도 김건희를 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김건희가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라고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네, 법정에서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가 부정 청탁은 전달한 사람만 죄가 되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와,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예. 또 유경옥 행정관에게 샤넬 가방 교환하도록 한 뒤에 보관하다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김건희 요청에 따른 것이다. 와, 완전 손절했네. 야, 이 정도면 솔직히 좀 손절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건진이라는 사람도 대단히 이상한 사람인 건 틀림없는데 뭐 소 살아있는 소 가죽 뺏기고 맞습니다. 네. 뭐 대단히 이상한 사람인데 네. 그래도 윤석열, 김건희, 건진 이 중엔 제일 정상이네. 그 순위를 왜 매기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그나마 상황을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을 맞아. 그래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잖아. 여기선 네. 이래야 산다라는 네. 것을 이게 더 이상 뭐 발뺌한다고 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건지는 그래도 알잖아. 지금 와서는. 네. 근데 이쯤 되면은 진짜 부부 조작단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사건 조작 많이 했는데 많이 했죠. 김건희도 지금 그거 보고 배운 대로 지금 또 조작을 하려고 했던 이 정황들이 나오는 거니까 뭐 노선 조작해, 여론 조작해, 주가 조작해, 그냥 조작 인생 다운 그런 행태 아니냐. 근데 네. 건진이 이제 불었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는 도망갈 곳이 없다. 김건희는 아직도 그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아 맞아요. 부인하고 있거든요. 받은 네. 거에 대해서.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건진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부인하니까 김건희에게 그라프 목걸이 잘 받았다는 연락도 받았다. 이거 직접 받았다는 그런 의미고요. 목걸이를 받은 당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진실하게 얘기했으면 한다. 아, 인생을 또 가르칩니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진실해야지. 예. 라고 인생까지 가르치고요. 그리고 법정에 그 유명한 샤넬백, 샤넬 구두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가 물품으로 나왔어. 네. 그래서 거기 자체적으로 KBS 진품 명품 쇼 빠바밤 거기 자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재판장들이 흰색 장갑을 쓰고 실제입니다. 맞잖아요. 맞아요. 실제입니다. 아니, 맞아요. 했다고요? 아 진짜로. 장갑 이거? 진짜로? 그거를 이제 감정을 합니다. 예. 관련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자, 그래서 재판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샤넬 각각 버클에 비닐이 없고 뜯었다는 얘기죠. 약간 긁힌 것 같은 사용감이 있었다. 이렇게 했고 샤넬 구두는 바닥에 사용감이 있었고 음각으로 39C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거 솔직히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또 최영진이 전문입니다. 네, 여성들에게 많이 사줬답니다. 아닙니다. 네. 아까 얘기했잖아. 가만히 있어. 빨리 해. 가만히 있어. 그라프 목걸이는 고정된 상태는 아니었고 네. 사용감 여부는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저 39C에 예.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문 여성들에게 선물을 해준 결과 39C 저 39C가 이제 샤넬에서 샤넬에서 이제 사이즈를 좀 기재한 기재한 건데 어. 39는 유럽에서 사용하는 신발 사이즈예요. 우리나라 사이즈 250에서 255mm를 오. 저기서는 이제 39로 표기를 하는 거고. 39. 예, 그리고 이제 C라는 게 좀 특이하잖아요. C가 뭐야? 저게 이제 발볼까지 기재를 합니다. 발볼. 예, 이게 이제 C, N, W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데 C는 comfort, 조금 편안하게 발볼이 좀 넓은 사람. 아 도둑발. 아, 이 도둑놈들은 이거 신으세요. 도둑발, 도둑발. N은 뭐 39C. 노멀해서 조금 평범한 발볼. 아 예. 39N. 예, 그리고 이제 W가 있는데 이건 와이드, 발볼이 좀 크다. 아 그건 더 커. 네, 더 커. 이렇게 이제 기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재가 된다는 예. 거군요. 네. 39C. 그래서 이제 39C는 김건희가 한 250에서 255. 근데 약간 발볼이 조금은 넓다. 발볼은 요렇게. 조금 넓다. 예, 그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익에 도움되는 분석이죠. 네. 그다음에 이런 거 하고 있는 아, 얘네들은 김건희 발 사이즈에 엄청 관심이 많아. 김건희 잡아야 돼. 김건희 발 사이즈를 1시간 내내 하더라고 얘네들이. 김건희 발 하나 갖고. 와 재밌는 놈들이야. 나 이런 게 재밌더라고. 강론에 강하시네. 아 강론에 강합니다. 매우 특히 강하네요. 발 쪽으로 아주 강합니다. 아주 좋은 거 배웠어요. 네. 매불쇼에서 안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요 김건희가 수장고에 갔을 때 문화재 도굴설 제가 주장을 했었죠. 예. 그때 제가 댓글로 욕 많이 먹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역시 아주 합리적 의혹 제기였던 것 같습니다. 김건희가요 공예품 63점을 빌렸답니다.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참 많이 빌렸는데요. 와. 일단 2023년 3월과 6월 각각 32점, 7점 빌렸고요. 또 이듬해 3월 24점 이렇게 해서 63점을 와. 빌렸는데 품목을 보니까 대단하다. 은장식 놀이개 그리고 조선 왕실 여성 의복에 붙이던 수장식 와. 왕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칠한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했고요. 와. 사실 이거는 이전 정부 때는 없었던 일입니다. 아, 대여한 대여한 사례가 그런- 없었답니다. 그게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갖고 이거 빌려서 어디로 갖고 갔다는 거예요? 한남동 관저로 가지고 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와.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관저로. 저 처음에 저도 도굴설을 강하게 밀었는데 네. 다른 방송 가서 그 얘기하면 진짜 사람들이 막 비웃었단 말이에요. 비웃었어. 그걸 견디면서도 얘기했는데 입증됐잖아요. 아, 됐잖아. 도굴설이고 전 어. 이것도 빌렸다는 말씀은 안 돼요. 만약에 지금 윤석열이 계속 임기에 있으면 이거 반환했겠습니까? 어. 이건 사실상 강탈한 거죠. 아. 뺏은 거죠. 뺏은 거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뭐 빌렸다는 식으로 만드는데 빌릴 수 있으면 우리 국민들도 빌리는 게 가능합니까? 이 빌린 게 아니다. 이건 강탈한 거다. 아니 그리고 한남동 관저로 가져가서 사실은 저걸 비치하고 쓴 거 아니야. 자기가 그랬겠죠. 저것도 신장갑 끼고 이렇게 보면 사용감이 있을 수 있어요. 사용감이 있을 사용을 수 있어. 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 사용감이 그러니까 있지. 갖다 놓고 쓴 거 아니야 저거. 실제로 어떤 거는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와. 네. 망가져서 변상까지 변상까지 했더라고요. 했어요. 강탈이에요. 네. 강탈.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를 빌려 갔잖아. 그리고 파면되고 한참 지나서 이게 이제 반원이 됐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 이걸로 이제 자기 성에 찼겠지.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야 문화재 진짜가 이제 탐이 난 거 아닌가. 진짜. 저는 이게 사람 다 뭐 욕심이. 왕, 임금 뭐 이런 거와 연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관저로 가져갔다면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네. 거기에 어떤 방을 정말 응. 옛날 조선 시대 이런 그렇게 왕이나 꾸며놓고. 이것처럼 꾸며놓고 꾸며놓고. 실제로 왕행세를 하는 게 아닌가. 그 궁중놀이 한 거지. 그러니까. 궁중놀이. 네. 이제 그러다가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예품으로 하다가 그렇죠. 진짜 내가 아. 진짜 왕이 되고 싶은 거야. 아. 그 수장고에 있잖아. 예를 들어서 네, 따고 네. 들어간 거 아닌가 싶어. 내비게이션 대신 대동 여지도로 다닌다든지. 야! 알았는데 지도를 언제 펴서 운전을 해야지. 그러니까 뭔가 진짜가 이제 탐이 났던 거 그럴 수 아니겠느냐.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의 욕심이 네. 점점 올라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나는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공예품으로 만족이 안 돼. 만족이 난 안 됐을 것 같아. 네. 아니 그 윤석열 때 발급된 임명장이나 이런 거 자세히 살펴봐야겠는데. 거기 대통령 직인이 아니고 옥새가 찍혀 있을 수 있어.
옥새 갖고 그냥 막 찍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인식 자체가 왕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란까지 일으키고 종신집권을 꿈꾼 거기 때문에 전 충분히 정말 전수조사 다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예, 윤석열, 김건희가요. 그때 왜 조선 왕조의 무슨 유물들 가져다가 이제 자기가 사유화한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에 그냥 유명한 수억 원대 작품들을 95점을 가지고 가서 어디다가 어떻게 썼는지 지금 알려진 바가 없대요. 그게 대통령실에도 한 3점밖에 안 걸려 있대요. 나머지 92점 어디다 놓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정말 이상한데 왜 95점이나 대통령실이 빌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통령실이나 이런데 외국 기빈들도 오고 할 때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상징적인 그림들을 걸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상징적인 그림들은 대통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좀 맞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95점이나 해서 걸려있는 건 한 3대점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많은 작품은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상당수가 김건희가 좋아하는 작품으로 지금 알려져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용도로 이용됐는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취향 저격 작품들만 골라서 너무 상상이 되죠. 사실은 뭐 코바나 콘텐츠 하면서 미술 전시하면서 그 사교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의 그림 사랑은 사실 누가 봐도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왕놀이 한 거죠. 대통령 부인이 되고 나서 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전통 공예 그리고 전통 그런 현대 미술 작품 그런 것들 아 박물관에 있는 거 그리고 뭐 은행에 있는 거 다 내가 대여할 수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사실은 그 만족감이 상당했을 거다. 그래서 김건희 씨는 영부인 하면서 상당히 바빴을 것 같아요. 오늘은 무엇을 대여할까? 오늘은 어떤 걸 걸어놓을까?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입장을 예잖아요. 관저에도 외빈들이 오고 국빈 방문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공공의 장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중한 물건들을 전시해놓고 그것을 또 어필하고 그런 과정에서의 이런 95점에 대한 대여도 나온 것이고 뭐 전통 공예품 파손되고 300만 원 보상까지 해줬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우리는 전혀 지난 3년에 윤 정권 때는 몰랐어요. 몰랐죠. 지금 그 이후에 지금 특검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면서 아니 우리나라의 그런 소중한 그런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런 자산들을 김건희 씨가 상당히 남용하거나 악용한 건 아니냐 이런 걱정과 우려가 지금 있는 것이죠. 아니 국립현대미술관에 보관될 정도면 이거 보관에도 굉장히 뭐 온도나 습도라든지 이런 걸 잘 해서 보관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걸 제대로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보상합니까 그거를? 이게 그러니까 정말 갑질이고 저는 가끔 가다가 예전에 그 시끄러웠던 마리 앙뚜아네트 논란이 딱 생각이 예. 납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말이 나왔을 때 아유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배우자를 마리 앙뚜아네트 당시에 얘는 좀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날이 갈수록 우리가 이거야말로 너무 착했어. 이것이야말로 적절한 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적인 공간에 이거를 가져다가 자기 과시욕이라던가 말씀해 주셨듯이 사교용으로 활용한 게 아닌가 싶고요. 문제는 뭐냐면 사적 공간에서 이게 어떻게 제대로 관리가 되냔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또 하나 지금 공예품 빌려갔다라는 것도 이렇게 논리가 되고 있잖아요. 국가유산청 전승 공예품 예. 은행에서 골랐는데 무려 63점을 빌려갔다고요. 네. 근데 대통령실 및 행사 지역에 비치했다고 빌려갔는데 이게 지금 한남동 관저로 옮겨간 게 아니냐라고 의심이 커지고 있고 그중에 차자는 또 깨져가지고 나중에 300만 원 변상했다고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한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차잔으로 쓴 거냐 술잔으로 쓴 예. 거냐. 그리고 이게 대통령실에 비치되었다면 이걸 누가 감히 건드려서 깨뜨려 먹느냐. 혹시 술잔으로 썼던 거 아니냐. 이 정도면 말이 앙뚜아네트 아닙니까?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요즘 듭니다. 근데 이 유명 작품들이 95점이면 한남동이 그렇게 넓어요? 거기다가 그럼 다 놓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관 장소도 어땠는지 모르고 보관 상태도 모르고 실제로 그러면은 계속해서 손님들 바뀔 때마다 그림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사실 이게 공식적으로 대여가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예. 저희는 이런 것들이 대여가 가능한지 몰랐어요.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특혜인지는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런
우리의 전통 공예품이나 이런 작품에 대해서는 보존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지침이나 철저히 해서 이런 것들이 함부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뭐 김건희 씨가 뭐 빌린 것들 보면은 상당히 유명한 화백들의 작가들의 그런 그림들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방울 화가로 예. 유명한 뭐 김창현 화백의 사진으로 꽃.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윤영근 우리는 사진으로밖에 못 보네요. 화백의 무제 뭐 여러 가지 정말 그 우리의 그런 미술계에서의 거장들의 작품들 정말 우리가 국립 현대미술관이나 아니면 시립미술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 가서 입장료 내고 그리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요 그런 그림들을 본인들의 사저에 그렇게 비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그동안의 관리 시스템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라고 예.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간에 그 대통령 영부인일 때 정말 바빴을 것 같아요. 예. 행복한 상상하면서 오늘은 어떤 그림을 어떻게 비치할까? 그러니까요. 내가 원래 그런 큐레이터 하던 그런 코바나 콘텐츠의 그런 업을 여기 대통령 부인이 돼서도 계속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예. 이제 공예품 빌려간 것 중에 잘 보니까 놀이개가 있더라고요. 왕비와 관련된 게 많았어요. 이게 도대체 난 뭔지 모르겠어요. 뭐 그림은 뭐 이렇게 손님들이 왔을 때 란다고 핑계를 대지 놀이개는 도대체 어떤 귀빈들이 와서 놀이개를 보자고 할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 예를 들면 K 디자인을 하거나 우리가 한복 행사를 할 때 또 사실은 이런 거는 가지고 나가지 그럼요, 않고 그럼요. 파손될 위험이 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사에서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추고 하는 건데 왜 공예품을 잔뜩 빌려가는지도 안 되고 제 공예품 목록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까 제가 논란이 됐던 차자는 벌써 깨먹은 거고요. 네. 그다음 촛대, 주칠함, 은장식 3장 놀이개, 왕실 여성 예복에 부착하던 금채수 5점원 용보. 이거 솔직히 자기 액세서리처럼 하려고 가져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의심이 되는 대목이에요. 예. 이걸 전부 다 유상대여가 원래 원칙인데요. 예. 공짜로 빌려갔어. 공짜로. 그거는 뭐 직권남용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이거 또 나중에 혹시 청구할 수 없나요? 이건 김건희 윤석열한테? 아마 고소고발 당하면서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이게 조사가 했으면 들어갈 것 같긴 한데요. 예. 예, 실제로 그런 공약품들도 반환된 시점도 웃겨요. 결국에는 그 12.3 비상계엄하고 탄핵하고 막 그런 과정들이 오래 있었잖아요. 네. 퇴임하고 나서 올해 4월에 반환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퇴임 이후에 반환했나요? 예, 그동안에 그 관저에 계속해서 비치가 되어 있거나 보관이 되어 있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관리자들, 이런 전통 분야 관리자들은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나 그 다른 이전 대통령 때는 대여를 해단 케이스가 없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만 이렇게 계속해서 대여하니까 이게 정말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말도 못하고 예. 뭐 문제를 지적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움 그 담당자들은 정말 어땠을까 심정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가유산청에서 관리하는 전승 공예품이잖아요. 이거는 김건희가 좋아하는 샤넬백이나 디올백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그럼요. 없는 문화재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는 거 이랬다는 게 참 서글프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사실 궁궐 유적을 빌려갔다부터 시작해서 전승 공예품 빌려갔다. 그 다음에 미술품까지 이제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더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좀 밝혀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어자에 앉았다는 그 논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배용이 이제 특검에 나와서 관련해서 이제 증언을 했는데 본인이 어자에 앉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원래 지금까지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앉으세요라고 해서 앉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 어자는 거기 앉으면 아래 신하들이 다 보이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본인이 가서 턱 하고 앉았다라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예. 이배용 그 국가교육위원장이 배석하는 게 그 문화재에 대한 설명하려고 같이 배석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어제 앉으면 신하들이 다 보입니다. 낮에는 해가 뜨고요. 밤에는 달이 떠서요. 여기는 어둡지가 않고요.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계단으로 올라가서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배용 국가위원장도 지금 나름 그 당시에는 좀 당황하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 이 특검의 진술에서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권고한 거 아니다. 예. 그녀의 과감한 행동이었다. 근데 신하들이 다 보이고 밤낮 할 것 없이 여기가 환하다고 하니 그래?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 정말 힐건이 프로젝트 그 포스 이거 정말 몇 가지 단서들로 계속해서 사실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당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가 어좌다, 저기에서 신하들 다 내려 보인다, 항상 밝다, 이 얘기를 듣고 아무도 권하지 않았는데 당시 V제로 김건희가 올라가서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가 지금 저런 시세를 했을 때 옷차림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웬만하면 제가 옷차림을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국가문화재하고 공무원들 데리고 가는데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맨발입니다, 맨발로 저거. 간 거. 이거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진짜 왕도 저러진 않고 왕비도 저러진 않았다. 정말 너무 참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좀 천박한 모습이다라는 게 전 참 씁쓸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종묘 관련해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왜 카페냐.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산실에 김건희가 들어갔다고 논란이 됐어요. 근데 산실은 왕도 무릎을 꿇고 들어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왕도 그랬던 곳에 김건희가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전수조사 얘기하셨는데 아마 국가문화재나 국가유적지 곳곳이 김건희에서 이렇게 함부로 악용되고 이용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사해야 돼요. 그것도. 이배용이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자기가 금거북이 준 거는 김건희가 먼저 선물을 줘서 거기에 보답 차원에서 준 거다. 그러니까 요것도 약간 혐의를 좀 자기 형량을 줄이기 위한 뭐 전략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렇죠. 사실인지. 예. 본인의 설명으로는 내가 인사청탁 목적으로 금거북이를 먼저 보낸 게 예. 아니라 우선은 김건희 씨가 나한테 100만 원 상당의 해외 뭐 유명 화장품을 보냈기 때문에 그거의 보답으로 그냥 드린 것이다. 라는 말인 거잖아요. 김건희가 먼저 줬을 리가 없는데. 해외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혹시 김건희가 화장품을 준 게 아니라 자리를 줄게 그러니까 예 하면서 준 게 아닐까. 그러니까요. 그걸 이렇게 화장품으로 예. 동결시킨 게 아닐까. 요 확인이 필요한데. 저는 좀 뭐 이런 의심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런 발언은 왜 하는 걸까요? 뭘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당시에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라는 식으로 좀 둔갑시키려는 게 아닐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이게 형량이 점점 무거워지니까 네. 이게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올수록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사인 간의 선물, 선물 주고 뭐 같은 것으로 자꾸 포장하려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이배용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이제 김건희 탓으로 몰아가야 되니까 그쪽에서 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줬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려는 거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그 김기현 사모도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인 김건희 씨 초대 받아가지고 맨손으로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사인 간에 그냥 그 일상적인 의뢰의 감사 표시였다 정도로 이렇게 톤다운 시키는 전략인 것이죠. 어떤 그렇군요. 청탁도 어떤 알선 수재도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냥 알리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명분으로 설명하는 그게 것이죠. 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을 주고 나서 국가교육위원장에 또 발탁이 되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특검에서는 지금 그래서 김건희 씨가 장제원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배용을 임명시키라고 청탁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장제원 씨가 이배용 국가위원장한테 연락해서 준비해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러면은 국가교육위원회 누구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그 임명되기도 전에 정리해가지고 문건을 또 보내고 막 그랬던 게 있는 거잖아요. 그 사전 모의 정황들이 좀 있는 거죠. 그 정황들이 다 지금 밝혀져 있는 거죠? 지금 특검들이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 의혹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무슨 여성 3인방이 있더군요. 김건희, 이배용 또 한 명이 있던데 그 3인이 이제 서로 이 국가교육위원장의 이배용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김건희한테 청탁을 하고 그 과정도 문자가 나눈 게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알려지진 않았는데 아마 그 이배용 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인사나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아니긴 하지만 이분들이 나름 김건희 라인으로 붙어가지고 실세 역할을 하려고 한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일부 정치인들이 수사받을 때 아마 장제원 전 의원 핑계를 언급을 댄 했나 봐요. 걸로 예.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권한이 더 셌던 김건희나 윤석열에 대한 몸통 가리기를 혹시 장제원으로 다 몰아가는 전략을 혹시 쓰는 건 아닐까 좀 그거는 아니어야 조금 됩니다. 우려가 됩니다. 예, 네. 예.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거는 정말 상도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같은 아니고 정치인으로서. 아무것도 아닌 김건희가 인사를 쥐락펴락하면서 온갖 명품들을 받았다. 요게 이 사건의 핵심이다. 예, 그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그 김건희가 받은 것들이 지금 한둘이 아닌데 그 김기현 당대표 됐을 당시에 받은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받은 현장이 당대표하고 최고위원들, 국힘 최고위원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였었대요.
그 사모들 모임 거기에서 아니에요? 예. 사모들 모임? 그래서 지금 나오는 예. 얘기들은 김기현 아내만 줬을까?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워낙 명품이나 귀금속을 좋아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 김건희를 만나러 가는 자리.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도 관저에 초청도 되고 의원 때 그러긴 했는데 누가 뭐 들고 오면 이거 반칙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다 같이 가서 그냥 만찬만 즐기고 오는 거지. 누구는 선물 들고 오고 누구는 그렇죠. 맨손으로 오면은 이거 나 상대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뭔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딸리는데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광경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노출됐다 그러면 지금 한 명 받았으면요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 없을 때 AS가 며칠 후라도 들어갈 가능성이 AS. 있다. 예, 그래야지 사실 밀리지 않잖아요. 그거 AS라고 하는군요. 자존심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당일에 안 가지고 갔어도 김기현 아내가 만약에 주는 장면을 봤다거나 뭐 쇼핑백이라도 봤다 그러면 그 뒤에 AS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 배제 못하는 거죠. 예. 예, 거기에 뭐 샤넬 아니면 뭐 이렇게 디올 옷도 여유입니다. 엄청 많이 압수수색하면서 명품 무슨 재벌집 여사의 그런 집 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2022년 뉴스를 보면 김건희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부인들이 오찬 모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 부인이 그걸 이제 뭐 이렇게 좀 자리를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근데 뭐 모임을 갖는 거 자체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거기서 김건희가 언니들 고생하셨죠라고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솔직히 정말요? 예, 그러니까 뉴스에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마 듣는 언니들이 더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내가 왜 네 언니야? 이 언니들이 무슨 뜻일까? 그럼 그 듣는 언니들이 깜짝 놀라면서 혹시 언니들 고생하셨죠? 하면서 이렇게 뭘 뭐 들고 갖고 왔지? 왔나? 그랬던 게 아닐까라는 네, 가볍네, 의심이. 뭐 이런 거. 가볍네. 아니 언니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왠지 갑자기 또 줄리 생각이 나요. 언니들이라고 너무 함부로 저렴하다. 예, 사모님들한테 어떻게 언니라 그래요? 예, 존대를 영부인이. 해드려야죠. 예. 그렇죠. 언니라고 못하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뒷 얘기가 점점 너무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다 사실로 결국 밝혀지고 있잖아요. 이 의혹도 한번 밝혀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 더 정말로 황당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박성재라는 사람 그렇게 근엄해 보이는 사람 윤석열보다도 검찰 선배인데 이분이 누구랑 문자를 주고받았냐 우리 위대하신 김건희 씨가 이분한테 지라시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전 이거 보면서 야 정말로 윤석열 정부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엉망이었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거죠. 그 그치. 생각해보면 민간인인 사람이 법무부 장관한테 그것도 찌라시를 보냈다. 보내서. 네, 그거 자체가 참.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원석 그 검찰총장이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들을 뭔가 어쨌든 요 형식적으로는 직접 불러서 조사하고 이런 흉내를 내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윤건희는 못마땅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인사가 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어간에 그 찌라시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원석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항의성으로 김건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의 지라시인데 요거를 김건희가 법무부를 총괄하는 박성재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와. 너 똑바로 했어야지. 진즉에 이렇게 뭐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했었어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찌라시 내용 일부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한테. 이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 보낸 이 부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그거 보내기 사흘 전에 박성재 장관과 윤석열이 4차례나 통화를 했다는 거고요. 하루 뒤 그러니까 찌라시 보내기 이틀 전에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해요. 그래서 김건희 전담팀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만들어서 수사를 하도록 시켰단 말이에요. 그 전담팀을 다 해체하다시피 검사들을 완전 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김건희가 박성재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자, 검찰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으니까 항의성으로 김건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 왜 이런 말 나오게 하는 거야? 진즉에 했어야지.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질책하듯 한 것처럼 문자가 그러니까 문자가 간 거예요.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장관한테 현직 장관한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가 보면은 법무부 장관한테도 지라시도 보내. 네. 우리 국정원장한테도 메시지도 문자 보내. 교육부 차관하고 통화도 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부처 업무에 관여했는지 아닌지는 국정원 같은 게 따져봐야 되지만은 일단은 이런 수장들
수장급에 있는 인사들하고 이렇게 자유로운 통화 메시지 교환이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망가진 나라라는 반증입니다. 저는 지금 전국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검찰주의자 여러분 왜 이프로스 글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팀이 외압을 받았다는 사실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왔는데 키보드가 망가졌습니까? 서버가 문제가 됐습니까? 이프로스가 뭐가 문제가 있길래 글이 올라오는지. 아, 김건희를 하루만 그러니까. 살아보고 싶어요. 법무부 장관한테 문자를 너 똑바로 안 해. 국정원한테도 전화하고. 그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삶인 거죠. 와 진짜. 내년 그거 있잖아요. 비화폰 나눠줬다잖아요. 네. 비화폰 나눠주면서 1번, 2번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매길 때 김건희가 2번인가 그랬다잖아요. 근데 전화 오면 꼭 받으세요. 이런 얘기까지 나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의 휴대폰을 다시 포렌식한 것들을 살펴보다 보니 이런 문자가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비화폰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봐. 비화폰을 계속 들고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 직접. 아니 만약에 이런 비슷한 그 박성재나 황교안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에 있는 조합원이 영장 심사에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장이 안 나왔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서초동 패밀리이기 때문에 맞아요. 영장을 관대하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저는 큰 의심을 산다고 봅니다. 이번에 민낯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예상은 했잖아요. 아, 왠지 그렇게 뭐 검은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다 나왔다.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 사람들이 계속 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이거를 숨기려고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러겠지. 이런 게 정말 암적으로 아니면 정말 보안을 중시해서 아니면 정말 티 안 나게 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다 속속들이 나오는 거 보면 독재 장기 정권 집권에 꿈꿨으니까. 야, 진짜 너네가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옛날에는 경복궁으로 내 침대 옮길 건데. 사람이 염치가 있어서요. 옛날에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 문제될 것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안 하지. 보통은 이렇게 거쳐서 가지. 불쾌한 심중을 전달했다. 뭐 이렇게 가야지. 그나마 뭔가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맞춰주는 거라도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그냥 뭐 자기가 보내. 한동훈 대표한테도 막 문자 보냈다. 텔레그램 보냈던 거 나중에. 윤석열 핸드폰도 대신해서 문자 보내는 여자예요. 이게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 일이 안 돼. 국정이 돌아가질 않아. 입이 아파가지고도 말하기가 싫은데 네. 그러니까 V제로가 맞았던 거지. 아니 그리고 맞아요. 이제 결국 김건희 문제가 돌출되던 시점에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하기 5개월 전에 국외 순방을 나갔던 윤석열이 군인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냐? 한동훈이 빨갱이다. 한동훈 빨갱이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때 당시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건희 이슈를 두고 굉장히 대통령실하고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결국은 이제 특검의 논증이라는 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계엄을 했는가에 집중이 돼 있는데 이런 조각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김건희를 위해서 온몸을 바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거죠. 사실은 시간을 끌었으면 지금의 조희대 사법부랑 해갖고 어떻게 보면은 그 유일한 정정인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을 제거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그만큼 급했던 거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요인들이 더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빨갱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다른 걸로 놀리고 싶지만 그분은 화를 많이 돋궜고 그렇게 해갖고 아무도 예측 못한 시점에 사실 요일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 나열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명태균에 기소된다. 그래서 조만간 이렇게 된다. 황금폰 나온다. 이런 압박을 받아갖고 조금 더 빠르게 결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런 그 얘기를 한 장소가 보면은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그 나토 정상회 북대서양 조약기구 순방길에 오르면서 미국 하와이에 있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들렸는데 그 하와이에서 그 좋은 데서 강호필이라는 당시 합참 차장과 김용현이를 동석한 상황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호필은 너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가서 또 이제 신원식 같은 사람한테 얘기하고 상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신원식이 계엄에 빠진 거예요. 그 배경이나 동기를 너무 알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건 신원식이라는 사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7월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곧 8월인가? 그 무렵쯤에 장관 바꿔요. 신원식을 빼버려. 그래서 안보실장으로 난데없이 보내고 김용현이 갑자기 국방부 장관으로 하와이 회동에서 한동훈 빨갱이를 들었던 김용현이를 이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신원식은 우리 계엄 선포하는데 저건 안 돼. 걸림돌이야. 저 치워야 돼. 그럼 어디로 보내? 그냥 보내기에 또 뭐 하잖아. 국방부 장관 했는데 설득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안보실장으로 보내. 안보실장 멀쩡하게 하던 조태용을 갑자기 국정원장으로 보내. 이 짓이 다 그것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원식이 그때 그 당시에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강호필이라는 사람이 강호필 차장이 신원식을 찾아가서 와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정치 개입하려고 하고 군을 동원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신원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러면서 김용현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네. 김용현 너 정신 차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대요? 오. 그러니까 김용현 입장에서 아 신원식은 우리 편 아니야. 걸림돌이네. 저거 그렇지. 빼버려야 돼. 네. 빼고 지가 그 자리로 갔잖아.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봤을 때 인생 최고의 결정인 거죠. 그렇네. 진짜 내려가. 그거 아니었으면은 지금 재판 받고 있고 이미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도 마지막으로 오윤혜 씨의 세 줄평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온 나라를 주무른 국방부 장관 또 뭐죠? 국정원 들을 주물렀던 김건희로 하루만 살아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이랑은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서 그 말을 내가 취소해야 될 것 같다. 진짜 김건희 안아줘야 되거든. 나는 그 정도로 살면은 이해가 좋지 않다. 김건희 대단하다. 윤석열 그렇게 오랫동안 안아주고. 네. 알겠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